자, 오늘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천안도 눈이 되게 많이 왔나 봐요. 요 시내는 안 왔는데 그 저기 뭐 두정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되게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죠? 막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자,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그 입지공관론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학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학파에 관련된 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요.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학파에 관련된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선다형의 지문으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꼭 알아야 되는데요. 학파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크게 고전학파하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전학파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연도가 몇 세기 정도냐면 18세기에서 19세기경이라 이때는 자기 농장이 없고 전부 다 그 영국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전부 다가 공후백자남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공작, 백작 뭐 이런 그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지 평민 자체가 땅을 보유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대에 자기가 뭐냐 하면 얘네들은 나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하는 거에다 나눠 갖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를 가장 중시했느냐 하면 소득을 뭐 하는 거, 분배하는 거가 가장 중요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서부터 경제 성장에 관련된 기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즉 성장통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 고전학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경제학자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경제학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계급 사회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구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평민들이 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토지를 얘네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불로소득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잉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뭐를 가르쳐 드렸냐면 자, 생산의 3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 하면 토지, 자본,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자, 생산의 3요소는 시작. 토지, 자본, 노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토지 자체를 우리는 공짜로 생기는 이익이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때 당시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줬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것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하지만 땅에 대한 것은 이때 당시는 땅에다가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불로소득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당연히 내질 않았지만 분명히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지대 사용료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하지만 자기네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고전학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끝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고가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 가격이 무엇을 결정하더라? 지대를 결정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 곡물의 가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비싸면 또 곡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땅의 사용료가 결정이 된다. 제가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료라고 그랬다? 사용료라고 했던 거 임대료나 사용료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여기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19세기로 들어와서 이제 계급 사회에서 이제는 평민 사회가 많이 이제 부촌이 됐어요. 이때는 자기가 돈이 없고 땅이 없었던 시대였지만 이 신고전학파는 자기 땅을 이제 보유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기 땅에 대한 어떻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알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 땅을 보유했으니까 어때요? 자기 땅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것을 가장 중시했냐면 가격, 자기 땅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가 있냐면 이 고전학파들은 좋은 땅, 즉 우둥지라는 걸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때 당시는 하늘이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근데 사실 우리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가게 되면 땅에다가 뭘 줘요? 비료도 주고 많이 그 지력을 많이 보존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심어서 잘 나면 최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신고전학파서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땅도 오래 쓰니까 곡물이 점점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농사의 기법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사람의 인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흙에다가 뿌리면서 아, 우둥지만 되는 게 아니구나. 땅은 개간을 할수록 좋은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구나. 이게 신고전학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농사기술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 선생님이 알아야 돼.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 이 시대의 배경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봐요. 신고전학파 애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토지라고 하는 우리 생산의 3요소에서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하는 우리 3요소 중에서 토지를 네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당연히 생산을 할 때 있어서 이 토지도 뭐라고 본다? 비용이야. 쓴 돈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에서는 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용이다. 토지도 비용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개념이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이때는 공짜라고 개념을 받지만 이때는 당연히 뭐다? 비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비용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 노동, 생산의 3요소 자체를 다 뭘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신고전학파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고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까지, 고가지 하고 뭐가 고가인데 그랬더니 제가 뭐라 했어요? 신, 지가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고까지 그 다음에 뭐가 신, 지가가 자 고까지 뭐가 비싼 땅이 뭐가 비싼 건데 그랬더니 신 땅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뭐 하여튼 유치하지라도 자 신, 지가가 그러면 여기 지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뭐란 얘기다? 지대란 얘기는 땅의 사용료가 자 뭐에 의해서 자 가격 사용료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료가 100만 원인데 10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사용료 나누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곡물의 가격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 지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제가 지금서부터 이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자, 우리 이때 당시 18세기, 19세기에 정말로 그 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리카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이제 학계론 책을 이제 기본서를 받게 되면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경제학자들이 우리 기본서에 한 30명 가까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걸 다 사실을 담기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버겁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꼭 중요한 사람이 10명 정도 꼽아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꼭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누구를 꼭 담아야 되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꼭 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카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크스에 대한 사람을 잠깐만 보면 얘는 고전학파야. 다시 무슨 학파라고요?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예요. 하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설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죠? 사상도 다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꼭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외우기 전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좀 끄집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먼저 이분들, 이 리카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를 갖다 공부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맹목적으로 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 이론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이해를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먼저 리카도서부터 제가 잠깐 좀 설명할게요.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주장을 폈어요. 다시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봐요.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차액 지대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잘 몰라요. 그냥 명분 없이 외우면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쓱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끄집어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끄집고 가는 거예요. 다시 지대는 뭐라고요? 시작. 사용료, 임대료. 알겠죠? 그러면 차액이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 바로 토지에 대해서 자,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사용료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요. 차액지대설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시작. 토지, 사용료에 대한 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 토지가 뭐가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이거서부터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차액지대설이 뭐예요? 그러면 시작. 토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서 사용료가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뭐다? 토지 사용료 차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이해가죠? 그러면 토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서 구분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전학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좋은 땅 있죠? 좋은 땅은 타고났다. 신이 주신 땅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 갔죠?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왜 미인들 보게 되면 딱 이게 각이 맞고 최고의 미인 해서 예전에 우리 조금 연식이 간 황신의 언니. 알겠죠? 황신의 언니, 최고의 미인의 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는 누군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타고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연산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아무튼, 자. TV에 보면 다 그 칼질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볼게요. 토지. 그래서 토지를 리카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이 주신 땅을 뭐라고 했다? 우둥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져버렸다. 신이 아주 그냥 못 쓸 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등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이 주신 좋은 땅을 뭐라 한다? 우둥지. 그 다음에 안 좋은 땅 시작. 열등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냐면 또 최열등지 또는 이것을 우리는 한계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알겠죠? 다시 열등지, 한계지, 최열등지. 이해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둥지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왜 우둥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곡식을 심으면 막 10가마니가 나오는데 얘는 어떤 땅이냐 하면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땅에 막 바위 같은 게 묻어 있고 뭐 심으면 잡초만 나오고 곡식이 잘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이런 땅에 내가 이런 땅을 빌려서 곡식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카도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둥지에서는 당연히 지대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런 안 좋은 땅을 내가 빌려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펼친 게 바로 뭐다? 시작. 차액 지대설이에요. 이해가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리카도는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대. 뭐하고 뭘로? 시작. 우둥지하고 열등지로. 알겠죠? 그래서 우둥지는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내가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열등지 같은 경우는 어때? 막 자갈이 있고 막 이러면 어때요? 곡식이 잘 안 자라잖아. 그런 땅에서 누가 농사를 짓지 않겠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차액지대설을 갖다가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친구를 잠깐 한번 봐요. 자,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사실 이 마르크스가 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가를 배경을 잠깐 보면 이때 당시에 그 고전학파에 있는 그 옛날에 공후백자나 이런 그 옛날에 서구 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무신 정권이니 무슨 뭐 족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노비하고 잔뜩 땅을 주고 평민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뺏겼잖아요. 서구도 그런 배경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야, 우리는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등을 하지 않고 왜 잘 사는 놈만 잘 살아야 되고 못 사는 놈은 왜 못 살아? 왜 우리는 땅을 못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땅하고 집을 골고루 나눠가지고 권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공산주의죠. 요즘 얘기를 하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들이 완전히 그 사상을 완전히 갈아엎었잖아요. 나쁜 걸로.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 가죠, 이거? 그게 원래 그런 주의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얘는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어요. 다시, 자,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설을 외쳤다고요?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러면 절대지대설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거야. 자, 지대는 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사용료. 무슨 사용료? 시작. 토지에 대한 사용료야. 맞아요, 이거? 다시, 이제 끄집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절대지대설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 어떻게 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용료를? 토지 사용료. 그럼 우리가 토지를 아까 어떻게 구분을 줬느냐 하면 우둥지하고 뭘로 구분을 줬어요? 열등지하고 구분을 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 아까 지대는 당연히 우둥지에서 발생해, 안 해? 해. 당연히 마르크스도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자, 최열등지가 됐건 한계지가 됐건, 알겠죠? 한계지가 됐건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머릿속에 담을 것은 리카도가 이 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등지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틀어버리거든요. 이해 갔죠? 핵심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해야지 엉뚱한 거 담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야, 리카도는 분명히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펼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얘는 지금 마르크스는 야, 열등지에서도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 사용료,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그럼 너 증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증명을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왜? 그랬더니 토지는 희귀하니까요. 희귀라는 게 뭐야? 토지가 귀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어? 귀하면 뭐해? 비싸.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냐면 토지는 귀하니까, 난 귀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재수없다고 막 이러는데. 자, 아무튼 무슨 성? 부증성. 자, 토지는 희귀하니까 당연히 지대가 좋든 나쁘든 땅이든 간에 뭐가 발생한다?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두 번째는 얘가 뭐라냐면 자, 토지는 희귀하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어떤 게 있느냐면 땅이 아까 같이 막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 요즘 말로 잡종지 있죠. 자갈이 막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땅을 뭐해? 개간하는 거야. 곡괭이 가지고 다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신고전학파에서는 했던 거예요.
알겠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땅이 귀하니까 전부 다 내 땅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 토지를 사유화하는 거야. 다시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누가 공짜로 그 땅을 빌려줘? 당연히 뭘 받아? 사용료 받지. 맞아요?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토지의 희귀성과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열등지에서도 당연히 절대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외친 게 바로 절대지대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를 엄하게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냥 강압적으로 초딩 마냥 절대 뭐야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금세 까먹어. 그러면 이해 갔죠 이거? 왜 생긴 배경을 머릿속에 담아줘야 절대 안 까먹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백상식이 깔려줘야 이들을 어떻게 됐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 봐요. 자, 리카도에 대해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프린트에 차액지대설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토지는 어떻게 구분을 졌다 시작. 우둥지하고 열등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뭐냐 하면 리카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곡식도 어떻게 돼요? 자, 곡식도 많이 먹겠죠. 그죠? 그러면 자,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늘면 가격도 어떻게 됐어? 올라가겠죠. 그죠? 그지 않나요?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대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리카도는 고전학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고가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대도 또한 마찬가지 올라간다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고가치. 이해 갔나요, 이거?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것 따로 공부하고 이것 따로 공부하면 안 돼.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줘야 돼. 이해 가요, 이거? 다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격을 얘기하는 거다? 곡물 가격. 이해 가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지대란 얘기는 땅의 사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리카도가 뭐라고 했느냐? 그 지대 발생의 원인을 보게 되면 제가 1번에 우둥지에 대한 공급의 희소성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둥지는 이때 당시에 리카도는 땅이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주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은 흔치 않더라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둥지가 희귀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런 논리를 펼쳤고,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끝냈을 거예요. 맞죠?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봐요. 자, 생산의 3요소가 뭐뭐가 있다고요? 시작. 토지, 자본, 노동.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 셋 중에 하나만 증가를 시키고, 알겠죠? 두 가지는 고정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다시 셋 중에 하나만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둘은 뭐해?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어. 알겠죠? 그런데 영양 결핍이죠. 왜냐하면 세 가지가 골고루 하면서 이루어져야 모든 사업이 되거나 생산도 잘 될 텐데 하나만 증가시키고 둘은 고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생산량이 점점 떨어져 버려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체감의 감자는 뺄 감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증가시키고 나머지 둘의 식구를 고정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학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논리가 뭐라 한다? 시작. 수학 체감의 법칙.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을 기본서 읽다 보면 탁탁 걸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기본서 읽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야? 그러면 시작.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하나만 뭐 하고 증가시키고 나머지 둘은 뭐 했다고? 고정시켰을 때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이거? 자,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만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최열등지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리카도에? 그 최열등지에다 동글뱅이 좀 쳐놓고 별표 하나만 쳐요. 자, 최열등지가 뭐예요? 이게 궁금해야 돼. 알겠죠? 아까 최열등지는 아주 못 쓰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어떤 게 많아? 막 자갈 많고 바위도 많고 전혀 곡식을 심지 못하는 땅을 제가 최열등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열등지에서 내가 곡식을 뿌렸는데 곡식을 뿌려서 생산된 게 100원인데 내가 들어간 비용도 100원이야.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런 데서 농사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에서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생산비도 100원이고 곡물 가격도 100원이다 보니까 이런 데 땅에서는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거기 주장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 그에다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주장. 주장 봤어요? 자, 거기 한번 봐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땅이 무슨 지야? 우둥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우둥지가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사용료도 많이 나오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다? 가장 많은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곡물 가격이 뭐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리카도가 외친 것이 시작. 곡물 가격이 뭐를?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가지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마르크스로 들어가요. 자, 이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프린트에 보시면 비옥도에 상관없이라고 했죠. 거기. 그럼 비옥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을 비옥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칭 우둥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상관없이 뭐가 발생을 한다라고 외쳤어요.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리카도하고 차이점이 뭐다? 자, 리카도는 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어? 다 발생한다고 그랬죠, 지금.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오지선당에 항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공부할 때 막 스트레스 삼는단 말이야. 할 때마다 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머릿속에 담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 잘 봐요. 오늘 배울 정책론하고 이 지대 입지 공간론에서는 외울 게 되게 많지만 점수를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따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그래서 좀 외우기 힘든 부분이라도 자꾸 반복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취득을 해야 돼. 꼭 알아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그렇죠. 자, 뭐라고 그랬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밑줄 그시고 토지의 사유화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하고 별표 좀 2개 좀 쳐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토지의 무슨 성? 희귀성하고 토지를 뭐 했다? 사유화 하다 보니 뭐가 발생을 하더라? 지대가 발생하더라. 사용료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박스에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의 비교 설명을 한 박스표 보이세요? 그 내용이 지금 여태까지 한 내용들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을 때 꼭 우리 선생님이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안다라고 보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다? 자, 가, 지와 얘는 마르크스는 신, 고전학파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했어? 신, 지, 가가 이런 얘기 했잖아. 맞아요? 자, 다시 고까지 그랬더니 신, 지가가 이런 얘기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대가 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곡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던 거 맞지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고지가 신지가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뺀질거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알겠죠? 시험 공부할 때 뺀질거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알겠죠? 원래 공부는 무식하게 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뺀질거려서 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지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라서 맞지 이런 얘기예요. 맞지 지대가 상승하고 알겠죠?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지 상승한다고 해서 여기는 가격을 고하고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맞지 쌍고 승 이런 얘기예요. 투고 승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냥 고까지 하고 뭘로? 신지가로 이렇게 통일하는 걸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낸이라고 하는 친구도 봐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T낸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T낸.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T! 한번 해봐요. 시작. T!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하냐면 위치지대설을 한 거야. 알겠죠? 자, 위치지대설은 T!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위치지대설이야. 알겠죠, 이거? 다시. T! 해가지고, 그죠? 우격다짐이야. 왜 그래요? 그럼 묻지 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위치지대설. 이해 갔죠, 이거? T!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또 자다가도 말했어. 지대가 결정했다. 자, 다시 뭐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비? 수송비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T낸이라고 하는 친구는. 알겠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앞전에 그 주거입지에서 교통비하고 우리 주거비, 임대료하고 해서 우리가 도심 쪽에 있으면 주거비가 비싸니까 좀 최적의 주거입지 외곽 쪽으로 빠져야 되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것을 비슷한 T낸이 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그래서 그 T낸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잠깐만 볼게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T낸이 자기가 얘기했던 그림 있죠? 거기 제가 그림 담아놨죠? 그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달라요. 이때 당시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죠?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경이 제일 활발했으니까 19세기경에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잠깐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 21세기, 지금 22세기 바라보는데 우리는 뭐 달나라도 가고 막 뭐 하잖아요. 그때 당시 19세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자, 당나귀나 말이 곡식을 마차에 싣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죠? 제 냉장고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 저는 냉장고가 아니라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었던 시절이 있어요. 기억나요? 예, 저 냉장고 있던 집 없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살았거든요. TV 이렇게 열었던 집이고, 그거 우리 집에 백색 전화기, 검은색 전화기 2대씩이나 있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망가졌어요. 자, 중요한 거. 자, 그랬던 시대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다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뭐 조사했잖아요. 집에 가전제품 있는 거 호구 조사하는 거. 맞아요? 냉장고 있으면 오케이 하는 거. 그거 할 때마다 쪽팔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때는 잘 살았구나. 자, 아무튼. 자, 뭔 얘기가 이거 나왔지?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실 게 뭐냐면 이때 당시는 곡식이나 과일이 먼 외곽지에서 도심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야채 사시면 알겠지만 하루만 그냥 놓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 시들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이 T낸이 자기가 주장이 설명한 게 이해가 가.
이해가죠? 그럼 제가 좀 이따 그건 설명을 하고 튀낸 설명을 프린트에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자, 튀낸은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박스를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알겠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고립국 이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아마 이 튀낸은 고립국 이론이 더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논문에 보면. 이 고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봐요. 한 도시를 A라는 도시 있잖아요. A라는 도시를 하고 B 도시도 있고 C 도시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들이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튀낸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도시를 없다라는 전제에서 요것만 뚝 띄어가지고만 보자. 다른 도시는 보지 말고 A라는 도시만 딱 보고 A 도시 안에서 모든 게 다 소비가 된다라고 보자. 그러면 A라는 도시는 B나 C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고립됐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A만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니까. 왜 무인도 오면은 무인도에 딱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인도만 보는 것처럼 그래서 A 도시만 보고 나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립국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 갔어요? 자, 고립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알아두실 것이 이 튀낸은 위치 지대설보다도 고립국 이론이 더 유명해요. 똑같은 말인데 알겠죠? 그러면 얘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보자고요. 이 튀낸은 자기 나름대로 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매상고라고 하는 것은 곡물, 내가 얻은 곡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지대란 얘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료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용료는 어떻게 나와요? 그랬을 때 매상고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수했다 그러면 10가만이면 10가만이. 알겠죠? 거기에서 자, 여기 생산비라는 거를 뺐죠. 생산비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가 리카도에, 거기다 좀 써주실래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튀낸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전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리카도의, 제가 보기엔 수제자는 아닌데, 아마 제가 보기엔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 리카도 밑에서.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가지고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비는 우둥지일수록 더 많이 들고, 알겠죠? 이런 얘기를 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에서 우둥지 사용료 빼고, 알겠죠? 또 뭐를 뺐느냐면 수송비가 들어가는 것도 빼야지만 지대의 순수한 사용료가 나온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논문 자기가 주장을 펼쳤던 게 바로 이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두실 것이 튀낸은 우리가 아까 리카도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아까 우리 리카도는 우둥지냐 뭐 이것까지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튀낸은 뭐까지 얘기한 거예요? 수송비까지를 곁들여서 같이 자기 논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죠? 무슨 비? 수송비.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튀낸에 대한 것은 위치지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차익지대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튼 여기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리카도가 말하는 차익지대설의 우둥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공식이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죠? 프린트에 지대는 했던 거 보이세요? 거기다 네모 박스 좀 하나 좀 쳐주시고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튀낸이 자기가 공식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보기 좋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튀낸이 자기 논문에다가 뭐라고 딱 썼느냐 하면 두 가지를 해놨어요. 밑줄 좀 거볼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도심에서 멀수록. 찾으셨어요? 어딘지 프린트해서 거기다 밑줄 좀 거줘봐요. 자, 이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해.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자들이 어렵게 내면 다 틀리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당연히 싸지죠? 그잖아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안 들잖아. 그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지대는, 사용료는 당연히 비싸겠네요. 도심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거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이거?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거기야. 네모 박스를 거기서부터 쭉 쳐요. 어디까지? 토지의 이용서부터 집약적 농업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전부 다 네모 안에 다 담으세요. 담았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토지의 이용은 떨어지고 자본의 이용은 뭐 한다? 올라가고 집약적 농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험 문제를 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버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출제자들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안 틀린단 말이에요. 이해갔죠? 아니, 만약에 시험 문제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왜 중개사 시험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학개론에서도. 그럼 이런 문제 낸다니까? 다 틀리고 나오는 거. 왜냐하면 외우기 애매모호한 그런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가 네모 박스 치는 거예요. 거기 잠깐만 볼게요. 이유하고 제가 써놨죠. 이유 뭐라고 써놨냐면 지대가 높기에 생산자는 토지 이용을 줄이고, 알겠죠? 토지 이용을 줄이고 무슨 이용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자본재 이용을 늘린다라고 제가 써놨죠. 거기다 이유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봐요. 도심에서 멀수록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 찾았어요? 그러면 도심에서 멀수록 수송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그리고 외곽에 있으니까 지대는 당연히 싸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네모 박스를 쳐요. 토지의 이용서부터 조방적 농업까지를 쭉 한 대 묶어서 네모 박스를 쳐봐요. 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자, 우리 용어 설명해 줄게요.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조방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과 자본재, 즉 자본재의 이용이라고 하는 이 말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야. 자, 그럼 먼저 제가 집약적이다, 그 다음에 조방적이다, 이건 한번 설명했었어요.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차게, 알찌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조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널널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 언니가 있어. 자, 여기 잘 봐요. 그럼 여기 잘 봐요. 제가 뭘 하냐면 강남 땅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잖아. 지금 평당 한 5천이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저층을 짓는 게 낫겠어요? 고층을 짓는 게 낫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땅 주인이야. 이 사용료 받아야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짓는 게 나아? 고층을 지어야지만 내가 임대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고층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땅을 널널하게 쓰는 거야? 알차게 쓰는 거야? 알차게 쓰는 게 뭐라고 한다? 시작!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럼 우리 바꿔서 얘기해요. 내가 집세를 많이 낸다? 지대가 너무 비싸니까, 사용료가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땅을 써야 돼? 알차게 써야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조방적이라는 얘기는 뭐다? 널널하게 이런 얘기잖아. 땅값이 싸. 그러니까 저기다 신발 한 짝 보관하고 있고 저쪽에다 쌀가마니 하고 널널하잖아. 시골 같은 데는. 맞죠 이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조방적.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설명은 됐어요? 그럼 이거 설명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토지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봐요. 도심에서, 자, 도심은 지대가 지금 방금 뭐 하다고 그랬어? 비싸. 비싸.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천안이잖아. 천안에 지금 이 땅이 제일 비싼 땅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알겠죠? 천안에 지금 1000평을 갖고 있어. 막 가슴이 설레잖아? 1000평이니까? 그죠? 1000평을 갖고 있어. 그럼 그 1000평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농사를 짓겠어? 건물을 짓겠어? 왜? 그렇지. 우리 언니 나머죠. 알겠죠? 돈 벌려고. 맞죠, 이거? 그럼 농사 짓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받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 그렇지. 건물을 지어서 누가 이 비싼 땅에 농사 짓겠어? 콩나물 심고 누가 하겠어? 이거를. 말도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똑같아.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도심에 있는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어느 게 이용이 된다? 자본재 이용을 더 놀린다고 그랬죠. 얘는 토지의 이용을 줄이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본재 이용을 늘린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 자본재 이용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도심의 땅을
자, 도심의 땅을 빌렸어. 나한테. 내가 땅 주인이야. 알겠죠? 땅을 빌렸어. 왜 빌렸어? 돈 벌려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심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야? 낳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상가를 지어서. 맞죠? 그럼 이때 당시는 19세기에는 상가를 짓거나 창고를 지었을 거예요. 왜? 외곽에서 물건 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것보다는 도심 쪽에서는 어떤 걸 한다? 상가나 창고나 임대 사업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땅을 이용을 했지만 땅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이런 거죠. 근데 땅의 사용은 적지만 어떤 게 높아지는 거야? 자본재 이용이 높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인지? 자, 다시 한번. 농사 짓는 게 돈을 많이 벌어? 아니면 건물을 짓고 상가 임대료를 받는 게 돈을 많이 벌어? 당연히 상가 임대료를 받는 게 낫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재 이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무슨 이용? 시작. 자본재 이용.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더 컸어? 도심 지역에서. 맞아요? 다시 무슨 지역에서? 도심 지역에서는 당연히 토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했다. 돈 버는 게 이게 더 돈이 됐다는 거야. 상가를 지어서 내가 임대를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자본재 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재 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농사를 짓는 것이고 자본재 이용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도심에서 상가나 창고를 지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임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자본재야. 이해가죠, 이거? 그럼 이제 논리가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기본서를 10번 있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열받아서 어떻게 돼? A씨 외치면서 잠되니까. 맞죠, 이거? 맞아. 도서관에서 나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요. 알겠죠? 계속 잠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담을 거 이제 이해가 가요? 아까 왜 네모 박스 치라는 거 이해 가죠? 그럼 출제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토지의 이용과 자본재 이용 가지고 말장난 친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제? 그럼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도심에서는 어떤 이용을 더 높였다고? 자본재 이용을 높였다는 거야. 외곽에서는 어떤 거? 토지의 이용을 높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 치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자, 이 튀넨이,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 자, 원에 딱 반지름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는 읍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황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이거 했더니 읍 그랬더니 여기는 외곽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뭐 읍면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외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읍은 도시야. 알겠죠, 이거? 자, 읍 그러니까 여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황무지는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외곽.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번호가 읍이 1번, 2번 해가지고 3, 4, 5 뭐 여기 쭉쭉 나가는 거 있죠, 지금? 그래서 이 튀넨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반지름을 딱 놓고 자기의 주장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야. 이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프 아니면 그림으로 자기 주장을 설명을 펼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들어요. 자, 읍에 즉 도시에 가까울수록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어디에? 도심에다가 한 거예요. 도심에서 재배를 하거나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채소하고 뭐가 있어요? 과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도심에 있었냐 하면 제가 아까 뭐 때문에 그렇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면 재가격을 받을 수 없어요. 맞죠? 하기 때문에 읍 도시에서 바로 신선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때 당시에 현재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이때 당시에는 신선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수송비가 제일 빠르게
퀵으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쌌어, 이게 제일. 이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농사를 짓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즈나 버터는 최고 비싸니까 여기서 농사를 져야 되잖아. 요즘 논리는. 근데 치즈나 버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 맨 끝자락이죠? 그러면 치즈나 버터는 어때? 상해 안 상해? 안 상해. 실온에 놔둬도 괜찮잖아. 맞아요 이거? 절대 안 상해. 여러분들 진짜 수제 치즈 먹어봤어요? 인간적으로 저 진짜 다시 한번 안 먹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 63빌딩 알죠, 서울에. 제 돈으로 못 먹고, 알겠죠? 접대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그때 한 병에 35만 원이 포도주 와인 한 병에. 그리고 안주는 리필이에요. 리필인데 뭐냐면 치즈예요. 그거 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딱 한 조각 먹는 순간 양말을 물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리필하는지 알겠어요. 안 먹어요 전부 다. 그냥 포도주만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뭐 하나냐면 쥐포나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뜯어 먹어. 안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왜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그림을 보면 절대 이해를 못해. 이해가죠?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거, 튀네는 읍에서 도시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도심 쪽에서 작물 생산을 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래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알론소라고 하는 친구도 들어가 보자고요. 알론소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입찰지대설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말로 이 사람은 여태까지 나온 있잖아요. 논문들을 맞장구 친 논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다. 니네들 의견이 맞다. 그러면 네가 왜 맞장구 치는데 다들 했는데 맞장구 친 거를 너 증명해봐 라고 했던 거를 증명한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얘는 그냥 남들이 다 숟가락 놓고 자기 주장을 펼친 거를 그냥 공짜로 쟤네들 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지네들 주장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잠깐만 보면 동글뱅이 좀 쳐볼게요. 알론소는 수송비에다가 동글뱅이, 수송비 동글뱅이 쳤어요? 하고 밑줄,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 수송비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안 들어.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었어? 외곽. 이거 우리 방금 배웠잖아. 맞죠? 그걸 얘가 또 주장을 했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거기다 밑줄 준 거예요. 입찰 지대 곡선 거기서부터 밑줄, 기울기가서부터 시작. 기울기가 급할수록 도심의 동글뱅이 가까워짐으로 집약적 이용을 하였고,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사용료가 너무 비쌌잖아. 그러니까 아까 무슨 이용을 했다고 그랬지? 집약적 이용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했고, 외곽 쪽으로 갈수록 땅을 어떻게 했어? 땅값이 싸니까 널널하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시작. 조방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조방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밑줄 쭉 그세요. 그 다음에 옆에 그림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자, 그 그림을 잠깐만 보면 그 그림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돼 있죠? 그림에 그 기역을 A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B, 디귿은 C. 왜냐면 제가 그림을 인터넷에서 따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나 A, B, C나 그거를 좀 고쳐줘요. 알겠죠?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림 하나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이제. 자, 알론소가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P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격.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임대료 또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료.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죠?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 도심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라고 한다? 외곽.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사용료 전부 다 뭐를 얘기냐면 지대예요, 지대. 알겠죠, 이거? 그러면 자, 어느 쪽이 지대가 비싸요? 얘가 더 비싸잖아, 도심 쪽이. 그러니까 지대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워낙 비싸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지대가 너무 비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아까 같이 채소나 빨리 상하는 것들, 수송비가 많이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다?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요만큼 떨어지는 땅을 구했겠죠, 그죠? 외곽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비싸. 그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완만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딱 돼 있는 것은 경사가 급한 거죠. 그죠? 그러면 땅값이 쌀수록 어떻게 돼? 완만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최적의 주거입지가 여기가 주거입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래서 자, 여기로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외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려면 도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알론소도 여기 부분 있죠, 여기 겹치는 부분, 여기 부분이 최적의 지대가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요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을게요.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는 어떻게 됐어요? 자, 올라갔죠? 자,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수송비에 관련된 거 볼까요? 자, 수송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수송비가, 자,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올라갔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자,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이 이론을 오지선다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알론소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자,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알겠죠? 지대는 뭐가 되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요거 잠깐만 또 설명할게요. 이쪽을 우리가 이제 가격 이렇게 하고 종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은 이쪽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횡축이라고 하죠. 횡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해. 왜? 양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뭐 한다? 증가한다, 뭐라 한다? 감소한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죠? 다음. 자, 지대는 도심으로 갈수록, 알겠죠? 지대는 이거죠. 이 지대는 여기 이걸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쪽에. 그죠? 지대니까. 자, 지대는 도심으로 갈수록, 자, 도심으로 올수록 지대는 상승한다. OX, O, 외곽으로 갈수록 하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송비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자, 수송비도, 자, 이 가격에 관련된 거니까 수송비도 도심으로 갈수록 뭐 한다? 그 다음에, 자, 아니지. 수송비가 도심으로 갈수록, 그렇지. 하락한다. 외곽으로 갈수록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자, 지대 사용에 대해서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는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OX, O,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적 사용하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사용을 한다. OX, O. 이런 게 시험에 오지선다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담아 있는 상태에서 그 논리를 얘기를 해야 틀리지 않는데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논리는 논리대로 따로 외우려 하니 머릿속에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프를 정확히 하면서 그 논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절대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패턴을 자꾸 심어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프를 담아야 돼. 그래프를 담아야 오래가 기억이. 그 그래프 속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지. 그래프 따로 논리 따로 담으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